안녕하세요. 부부영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수입차 유지비에 대해서 국산차랑 대비해서 수입차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뭐 더 조금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차 딜러 9년차 현직 딜러로서 그냥 어설프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를 잘 알고 어느 정도 자가 정비도 할 줄 아는 중고차 딜러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수입차든 국산차든 무조건 새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터넌스라는 게 있으니까 소모품성 부품이라든지 엔진 미션의 그런 AS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 수입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만 들어보면 굳이 국산차와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굳이 차이가 나는 거는 보험료하고 기름값이에요. 세금은 어차피 배기량에 따라 다른 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국산차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뭐 나이나 뭐 지역이라든지 보험 경력이라든지 차종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기름값은 디젤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솔직히 국산차보다 한 4kg, 한 3kg에서 5kg 이상 좀 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연비가 좋다고 그래서 한 달 기름값으로 좀 세이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메인터넌스가 지난 중고차 같은 경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독일차를 기준으로 가장 만만한 게 폭스바겐이죠. 가장 이제 구조가 단순하니까요. 옵션도 많이 없고 그걸 예를 들을게요. 저는 수입차를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은 속 편하게 국산차의 수리비가 무조건 2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2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자, 우리가 엔진오일만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 오일류, 필터류, 뭐 브레이크 라이닝 이런 거는 굳이 정품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애프터마켓 용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국산차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저렴하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애프터마켓 용품이 나와 있는 것들은 크게 비싸진 않아요.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 단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새 차를 샀을 때 제조사에서 엔진 오일을 짧으면 15,000km에서 뭐 25,000km 사이에 엔진 오일을 가르라고 제조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이나 꼰대 같은 분들은 진짜 15,000km에서 25,000km의 엔진 오일을 갈아요. 그러면 뭐 가스켓, 리데나 타이밍 벨트, 뭐 체인이면 체인, 그 다음에 캠샤프트, 뭐 흡배기 밸브, 카본, 막 이런 것 때문에 차가 금방 고장나요. 엔진 오일은 이렇게 그 어떤 항속 주행을 꾸준히 어떤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거라면 뭐 15,000원에서 뭐 20,000km까지 가도 상관이 없지만 한국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건조하고 굉장히 습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후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에요. 엔진 오일이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나는 뭐 이렇게 90% 이상 외곽도로나 신호등이 없는 어떤 고속도로를 뛴다고 하면 15,000km까지는 어떻게 어금니 꽉 깨물고 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00km를 넘기지 않겠어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독일 차들은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수 오일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게 조금 더 잘 정제된
그런 질 좋은 베이스 기후에 이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막 2만 킬로, 3만 킬로에 갈아도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엔진 오일은 전 세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셨던 분들의 차를 중고로 탔을 때는 폭탄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속에 NS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폭스바겐으로 예를 들었을 때 보통 우리 오토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DCT 미션 같은 경우. DCT 미션 같은 경우도 뭐 많게는 진짜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킬로가 안 됐을 때 10만 킬로가 좀 넘어가거나 20만 킬로 이내에 이 디스크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거 그냥 190, 200이에요. 그럼 미션 내린 김에 예방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미미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일이 새면 뭐 가스캔유도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A라는 게 고장이 났다고 A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A의 견적만 냈다가 B, C, D를 같이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뜯은 김에 주변 부품이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로 고장 날 것들은 미리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뜯었을 때 교환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공인비가 덜 들어갑니다. 다시 재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탈착을 할 때 어떤 그 호수라든지 뭐 냉각수 라인이라든지 뭐 커넥터라든지 이런 게 잘 손상이 돼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뜯었을 때 어차피 고성능 차, 열이 많이 발생하는 독일 차들 같은 경우 같이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센서류 같은 거. 그러면 국산 차들 뭐 50만 원 돈 아니잖아요. 뭐 하다 보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듯이 수입차에서는 15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은 그냥 국산차 뭐 7,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듯이 훅 나가. 뭐 하나 하면 80만 원, 뭐 하나 하면 100만 원, 뭐 하나 하면 그냥 조금만 가 50만 원. 이게 합쳐지면 200만 원, 300만 원은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뭐 하다못해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 모터도 금방 나가고 플라이휠도 금방 나가고 배터리도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지비라는 게 통틀어서 뭐 세금, 보험료, 기름값, 메인터넌스, 수리비 이걸 통틀어서 하는 거겠지만 그냥 어떤 매체라든지 유튜브에서 큰 차이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사탕발림 하는 거고 실제로 보험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특히 수리비에서 진짜 울어야 돼요. 이게 수입차가 잘못하면 폭탄 맞아.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아무것도 차값은 중고차 값은 저렴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수리 안 하고 탈 수는 있겠죠. 근데 경고등 계속 울리고 진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한 2배를 깔고 가고 2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일부 부품들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용품이라든지 뭐 재생품이라든지 중고 부품을 같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면 그나마도 단가를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절감되지가 않아요. 어차피 또 금방 고장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AS 센터보다 사설업체가 더 잘 고칩니다. AS 센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별 많이 없어요. 그냥 그 기술자들도 빨리빨리 교체가 되고 조립하고 탈착하는 그 위주로만 하는 거지 고장이 났을 때 뭔가 이 진단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설업체들이 기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면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기름값이 연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유지비가 조금 나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낀 돈이 수리비로 몽땅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